법원 행정처장님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라는 것이 자주 있는 일입니까?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이번에 처음 생긴 것으로 일단 제 사례는 법관들이 모여서 현안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법관들이 모여서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일이, 그리고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일이 자주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는 않고, 제가 알기로는 신영철 대법관 이후에 8년 만의 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2차례에 걸쳐서 열려서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해서 조사해달라, 그리고 재조사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요구가 가벼운 겁니까?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판사들은 여러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공정하고 정대하게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라고 모든 국민들이 믿고 있고, 더군다나 그러한 작업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런 믿음이 맞는 믿음이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판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 같으니 다시 한번 조사해달라고 얘기하는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가 가볍습니까?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리고 정말 무거울 수밖에 없는 요구에 대해서 지금 법원 행정처가 보여준 태도를 보면은 제대로 그 무게를 느끼지 않는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업무보고 때 아까 권성동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왜 업무보고 때 빼고 서면으로 돌리려고 했어요, 이걸?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여야 의원들이 제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이걸 제대로 보고 안 하고 서면으로 돌리고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아니, 어차피 질의를 많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미처 그 질의에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취지라도 얘기했었어야죠. 그런 취지라도 얘기했습니까, 지금? 자, 그리고 아까 단식에 대해서 조홍천 의원님께서 여쭤봤을 때, 질의했을 때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주제로 삼고 있는 것 정도로 알고 있다라고 대표하는 거 맞죠? 금식 기원 내용이 그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식 기원 기도는 언제 합니까? 뭔가 정말 이루고자 할 게 있을 때 신에게 호소하려고 하는 게 금식 기도죠.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대학 꼭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 금식 기도하죠. 글쎄 저는 그러면 그 판사가 11일째 밥을 먹으면서 그걸 주제로 금식 기도한다는 것을 가볍게 볼 수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는 가볍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니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이 판사 블랙리스트의 존재,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존재 여부와 그것을 대하는 대법원의 태도는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땅에 지금 떨어뜨리고 있어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루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여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 국민들이나 언론은 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겸임 해제 사건이라고 부르나요? 공식적인 명칭이. 네, 저희는 사법부의 블랙리스트는 전체 법관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 세간에서 말하는 그런 블랙리스트는 아직까지 있다는 정황이 없는 그런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겸임해제 사건, 또 전문 분야 연구의 중복 해소로 인하여서 국제인권법 학회에 관한 뭔가 사법행정 남용 사건, 이렇게 저희는 네,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행정처장님 아까부터
전체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는 있습니까? 그거-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국제인권법 학회의 그 공동학술대 관련해가지고 인권법 학회 회원들의 동향을 파악한 그 보고서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블랙리스트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국제인권법 학회 회원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이제 명시적으로 가하려는 그런 것은 아니고 학회 활동은 조금 축소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내용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뒷조사 파일은 한마디로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향을 파악한 파일은 그러니까 보고서가 있는 걸로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블랙리스트입니다. 저는 이 오늘 보고서를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 보고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문제된 상임위원이요. 네. 문제된 상임위원은 국제인권법 연구회 운영진과 인사모 회원들에게 비협조 시 불이익을 고지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언행, 이렇게 비협조 시에 불이익을 고지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이 특별하게 문제가 그렇게 경미한 행동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법행 이제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학회에 대한 예산 지원이 축소되거나 이런 중복가입 조치를 해소함으로써 인원이 축소되거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판단이 돼서 지금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감봉 4월에 징계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원 행정처나 지금 대법원에서 이 정도의 행동이 단지 사법행정권의 부당한 남용 정도에 그친다고 판단하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재판의 독립과 사법권의 독립을 절대적으로 해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판사들이나 국민들이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대법원장님도 이제 바뀌시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과제들을 새로운 법원 개혁의 과제들을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님께서 처리를 하시지 않고 후임 대법원장에게 미루고 가는 게 맞는 행동이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뭐 맞다, 틀리다 이렇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론 이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로 제가 검사였다면 안전한 부실 수사입니다. 한마디로. 그 상임위원이라고 하시는 분과 이 법원 행정절차 사이에서 어떤 대화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말로 공모관계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하나라도 조사가 된 것인지 수사로 따졌다면요. 완전히 부실 수사예요. 이 보고서만으로도 그 공모의 개연성 아마 아까 보고서 자체는 조사한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을 미처 다 담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자 진술은 굉장히 자세하게 조사한 것으로 진술을 내용을 들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님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라는 것이 자주 있는 일입니까?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이번에 처음 생긴 것으로 일단 제 사례는 법관들이 모여서 현안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법관들이 모여서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일이 그리고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일이 자주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는 않고 제가 알기로는 신영철 대법관 이후에 8년 만의 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두 차례 걸쳐서 열려서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해서 조사해달라 그리고 재조사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요구가 가벼운 겁니까?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판사들은 여러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공정하고 정대하게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라고 모든 국민들이 믿고 있고, 더군다나 그러한 작업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런 믿음이 맞는 믿음이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판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 같으니 다시 한번 조사해달라고 얘기하는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가 가볍습니까?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리고 정말 무거울 수밖에 없는 요구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 행정처가 보여준 태도를 보면은 제대로 그 무게를 느끼지 않는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업무보고 때 아까 권성동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왜 업무보고 때 빼고 서면으로 돌리려고 했어요, 이걸?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여야 의원들이 제일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이걸 제대로 보고 안 하고 서면으로 돌리고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아니, 어차피 질의를 많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미처 그 질의에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취지라도 얘기했었어야죠. 그런 취지라도 얘기했습니까, 지금? 자, 그리고 아까 단식에 대해서 조홍천 의원님께서 여쭤봤을 때, 질의했을 때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주제로 삼고 있는 것 정도로 알고 있다라고 대표하는 거 맞죠? 금식 기원 내용이 그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식 기원 기도는 언제 합니까? 뭔가 정말 이루고자 할 게 있을 때 신에게 호소하려고 하는 게 금식 기도죠.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대학 꼭 갔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금식 기도하죠. 글쎄 저는 그러면 그 판사가 11일째 밥꿀 먹으면서 그걸 주제로 금식 기도한다는 것을 가볍게 볼 수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는 가볍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니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이 판사 블랙리스트의 존재,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존재 여부와 그것을 대하는 대법원의 태도는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땅에 지금 떨어뜨리고 있어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루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여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 국민들이나 언론은 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겸임 해제 사건이라고 부르나요? 공식적인 명칭이. 네, 저희는 사법부의 블랙리스트는 전체 법관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 세간에서 말하는 그런 블랙리스트는 아직까지 있다는 정황이 없는 그런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겸임해제 사건 또 전문 분야 연구의 중복 해소로 인하여서 국제인권법 학회에 관한 뭔가 사법행정 남용 사건 이렇게 저희는 네,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행정처장님 아까부터 전체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국제인권법 연구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는 있습니까?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국제인권법 학회의 그 공동학술대에 관련해가지고 인권법 학회 회원들의 동향을 파악한 그 보고서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블랙리스트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국제인권법 학회 회원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이제 명시적으로 가하려는 그런 것은 아니고
학회 활동은 조금 축소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내용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뒷조사 파일은 한마디로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향을 파악한 파일은 그러니까 보고서가 있는 걸로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블랙리스트입니다. 저는 이 오늘 보고서를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 보고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문제된 상임위원이요. 네. 문제된 상임위원은 국제인권법 연구회 운영진과 인사모 회원들에게 비협조 시 불이익을 고지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언행, 이렇게 비협조 시에 불이익을 고지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이 특별하게 문제가 그렇게 경미한 행동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법행, 이제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학회에 대한 예산 지원이 축소되거나 이런 중복가입 조치를 해소함으로써 인원이 축소되거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판단이 돼서 지금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감봉 4월에 징계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원 행정처나 지금 대법원에서 이 정도의 행동이 단지 사법행정권의 부당한 남용 정도에 그친다고 판단하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재판의 독립과 사법권의 독립을 절대적으로 해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판사들이나 국민들이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대법원장님도 이제 바뀌시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과제들을 새로운 법원 개혁의 과제들을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님께서 처리를 하시지 않고 후임 대법원장에게 미루고 가는 게 맞는 행동이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뭐 맞다, 틀리다 이렇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론 이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로 제가 검사였다면 안전한 부실 수사입니다. 한마디로. 그 상임위원이라고 하시는 분과 이 법원 행정절차 사이에서 어떤 대화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말로 공모관계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하나라도 조사가 된 것인지 수사로 따졌다면요. 완전히 부실 수사예요. 이 보고서만으로도 그 공모의 개연성 아마 아까 보고서 자체는 조사한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을 미처 다 담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자 진술은 굉장히 자세하게 조사한 것으로 진술을 내용을 들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 판사가 11일째 밥꿀 먹으면서 그걸 주제로 금식기도 한다는 것을 가볍게 볼 수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는 가볍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니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이 판사 블랙리스트의 존재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존재 여부와 그것을 대하는 대법원의 태도는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땅에 지금 떨어뜨리고 있어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루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여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 국민들이나 언론은 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겸임의 해제 사건이라고 부르나요? 공식적인 명칭이. 네, 저희는 사법부의 블랙리스트는
전체 법관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 세관에서 말하는 그런 블랙리스트는 아직까지 있다는 정황이 없는 그런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겸임해제 사건 또 전문 분야 연구의 중복 해소로 인해서 국제인권법 학회에 관한 뭔가 사법행정 남용 사건 이렇게 저희는 네.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행정처장님 아까부터 전체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국제인권법 연구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는 있습니까?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국제인권법 학회의 공동학술대 관련해가지고 인권법 학회 회원들의 동향을 파악한 보고서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블랙리스트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국제인권법 학회 회원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이제 명시적으로 가하려는 그런 것은 아니고 학회 활동은 조금 축소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내용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인권법 연구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뒷조사 파일은 한마디로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향을 파악한 파일은 그러니까 보고서가 있는 걸로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블랙리스트입니다. 저는 이 오늘 보고서를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 보고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제된 상임위원이요. 네? 문제된 상임위원은 국제인권법 연구의 운영진과 인사모 회원들에게 비협조 시 불이익을 고지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이렇게 생긴 것으로 일단 제 사례는 법관들이 모여서 현안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법관들이 모여서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일이 그리고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일이 자주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는 않고 제가 알기로는 신영철 대법관 이후에 8년 만의 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2차례에 걸쳐서 열려서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해서 조사해달라. 그리고 재조사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요구가 가벼운 겁니까?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판사들은 여러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공정하고 정대하게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라고 모든 국민들이 믿고 있고 더군다나 그러한 작업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런 믿음이 맞는 믿음이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판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 같으니 다시 한번 조사해달라고 얘기하는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가 가볍습니까?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리고 정말 무거울 수밖에 없는 요구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 행정처가 보여주는 태도를 보면은 제대로 그 무게를 느끼지 않는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업무보고 때 아까 권성동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왜 업무보고 때 빼고 서면으로 돌리려고 했어요, 이걸?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여야 의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이걸 제대로 보고 안 하고 서면으로 돌리고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아니, 어차피 질의를 많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에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취지라도 얘기했었어야죠. 그런 취지라도 얘기했습니까, 지금? 자, 그리고 아까 단식에 대해서 조홍천 의원님께서 여쭤봤을 때, 질의했을 때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주제로 삼고 있는 것 정도로 알고 있다라고 대표하는 거 맞죠? 금식 기원 내용이 그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식 기원 기도는 언제 합니까? 뭔가 정말 이루고자 할 게 있을 때 신에게 호소하려고 하는 게 금식 기도죠?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대학 꼭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 금식 기도하죠. 네. 신에게 호소하려고 하는 게 금식 기도죠.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대학 꼭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 금식 기도하죠. 글쎄 저는 그러면 그 판사가 11일째 밥꿀 먹으면서 그걸 주제로 금식 기도한다는 것을 가볍게 볼 수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는 가볍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니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이 판사 블랙리스트의 존재,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존재 여부와 그것을 대하는 대법원의 태도는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땅에 지금 떨어뜨리고 있어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루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여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 국민들이나 언론은 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겸임의 해제 사건이라고 부르나요? 공식적인 명칭이. 네, 저희는 사법부의 블랙리스트는 전체 법관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 세간에서 말하는 그런 블랙리스트는 아직까지 있다는 정황이 없는 그런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겸임해제 사건 또 전문 분야 연구의 중복 해소로 인해서 국제인권법 학회에 관한 뭔가 사법행정 남용 사건 이렇게 저희는 네.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행정처장님 아까부터 전체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국제인권법 연구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는 있습니까?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국제인권법 학회의 공동학술대 관련해가지고 인권법 학회 회원들의 동향을 파악한 보고서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블랙리스트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국제인권법 학회 회원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이제 명시적으로 가하려는 그런 것은 아니고 학회 활동은 조금 축소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내용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인권법 연구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뒷조사 파일은 한마디로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향을 파악한 파일은 그러니까 보고서가 있는 걸로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블랙리스트입니다. 저는 이 오늘 보고서를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 보고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제된 상임위원이 법원 행정처장님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라는 것이 자주 있는 일입니까?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이번에 처음 생긴 것으로 일단 제 사례는 법관들이 모여서 현안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법관들이 모여서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일이 그리고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일이 자주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는 않고 제가 알기로는 신영철 대법관 이후에 8년 만의 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두 차례 걸쳐서 열려서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해서 조사해달라 그리고 재조사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요구가 가벼운 겁니까?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판사들은 여러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공정하고 정대하게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라고 모든 국민들이 믿고 있고 더군다나 그러한 작업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런 믿음이 맞는 믿음이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판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 같으니 다시 한번 조사해달라고 얘기하는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가 가볍습니까?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리고
정말 무거울 수밖에 없는 요구에 대해서 지금 법원, 대법원, 법원 행정처가 보여준 태도를 보면은 제대로 그 무게를 느끼지 않는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업무보고 때 아까 권성동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왜 업무보고 때 빼고 서면으로 돌리려고 했어요, 이걸?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여야 의원들이 제일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이걸 제대로 보고 안 하고 서면으로 돌리고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네, 어차피 질의를 많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미처 그 질의에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취지라도 얘기했었어야죠. 그런 취지라도 얘기했습니까, 지금? 자, 그리고 아까 단식에 대해서 조홍천 의원님께서 여쭤봤을 때, 질의했을 때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주제로 삼고 있는 것 정도로 알고 있다라고 대표하는 거 맞죠? 금식 기원 내용이 그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식 기원 기도는 언제 합니까? 뭔가 정말 이루고자 할 게 있을 때 네. 문제된 상임위원은 국제인권법 연구의 운영진과 인사모 회원들에게 비협조 시 불이익을 고지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언행, 이렇게 비협조 시에 불이익을 고지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이 특별하게 문제가 그렇게 경미한 행동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학회에 대한 예산 지원이 축소되거나 이런 중복가입 조치를 해소함으로써 인원이 축소되거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판단이 돼서 지금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감봉 4월에 징계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원 행정처나 지금 대법원에서 이 정도의 행동이 단지 사법행정권의 부당한 남용 정도에 그친다고 판단하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재판의 독립과 사법권의 독립을 절대적으로 해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판사들이나 국민들이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대법원장님도 이제 바뀌시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과제들을 새로운 법원 개혁의 과제들을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님께서 처리를 하시지 않고 후임 대법원장에게 미루고 가는 게 맞는 행동이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뭐 맞다, 틀리다 이렇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론 이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로 제가 검사였다면 안전한 부실 수사입니다. 한마디로. 그 상임위원이라고 하시는 분과 이 법원 행정처 사이에서 어떤 대화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말로 공모관계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하나라도 조사가 된 것인지 수사로 따졌다면요. 완전히 부실 수사예요. 이 보고서만으로도 그 공모의 개연성 아마 아까 보고서 자체는 조사한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을 미처 다 담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자 진술은 굉장히 자세하게 조사한 것으로 진술을 내용을 들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님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라는 것이 자주 있는 일입니까?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이번에 처음